앞서 아이가 주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또 아이들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기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최초의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민주주의도 결국 자녀 교육에서부터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교육할 때 우리 아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꼭 필요한 사람, 조금이라도 우리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아이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 두 번째, 아이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자유를 주되 그 안에서 스스로 통제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가정 안에서 아빠, 엄마가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요, 아이들이 학교 폭력이나 선생님과의 갈등, 또 부모와의 갈등처럼 많은 사회적 갈등들이 일어나잖아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시민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면 이런 갈등들도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저희 아이들을 보면 새 아이가 각각 다르거든요. 개성이 다르고 또 좋아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새 아이를 육아할 때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하는데요. 결국 이 새 아이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또 그에 맞게 교육하는 게 저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꼭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아이들과의 1:1 데이트입니다. 아이 셋과 함께 노는 시간도 많이 가지지만 민준이랑 둘이 있는 시간, 또 예준이랑 둘이 있는 시간, 우리 민서랑 둘이 있는 시간, 이렇게 시간을 내서 개별 데이트를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예를 들어서 우리 큰아들 민준이는 예준이, 민서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또 불만이면 불만, 그리고 아빠한테 바랐던 점, 혼자 아빠랑 하고 싶었던 것,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채워주려고 하는데요. 신기한 건요, 아이들이 다 함께 있을 때랑 또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셋이 있을 때는 정신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이 혼자 아빠와 있을 때는 산만하지 않습니다. 정말 희한하죠. 오롯이 아빠의 사랑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 그런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깊은 대화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할 줄 아는 아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이들의 각자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는 게 아이들의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일 같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저는 아이들 사이 갈등이 생기면 그 순간에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서로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참 감사하게도 아직은 그렇게 큰 갈등은 없는데요. 이거 내 거야, 왜 건드려, 물건 가지고 다투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왜 나서야 하는지를 먼저 설명해 주고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어땠을까? 더 좋은 해결 과정 예시를 좀 들어주거든요. 그리고 서로를 이해시키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먼저 사과해.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이 왜 그랬는지 이해하게 되면 서로 화해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과정에서 아이들은 나와 다른 상대방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요.
갈등을 바르게 해결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4가지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키우기 위한 교육입니다. 저는 건강한 민주시민은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고요. 자기의 권리를 찾고 또 자기의 소리를 분명하게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 소리가 고집이 아니라 합당한 소리를 내는 것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바르고 또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를 어릴 때부터 알려줘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준이는 머리를 이렇게 기르는 거를 좋아하는데 엄마가 머리 기르니까 여자애 같다. 자르자. 이래서 예준아, 너가 선택해. 그리고 너가 머리를 기르고 싶으면 엄마한테 얘기해. 그리고 너가 왜 기르고 싶은지 엄마를 잘 설득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예준이가 엄마한테 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고요. 가정에서 자기의 권리를 찾는 거, 자기가 해야 될 소리를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과목들이 있잖아요. 뭐 수학도 있고 영어도 있고. 근데 수학과 영어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선대들이 지켜온 나라에 대한 사랑, 그리고 민족에 대한 사랑, 민족의 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국가 유공자이신데요. 아버지가 7년 동안 아프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버지가 전쟁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트라우마죠. 가끔 저한테도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잃었어.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총탄에 맞아서 그 친구를 업고 총탄을 피해서 내려왔는데 결국 엎혀있던 친구는 죽었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게 자기 목숨까지 걸면서 나라를 지켰던 6.25 참전 용사들, 독립운동가분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아이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가족 정체성 교육인데요. 너의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셨고 또 너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셨어. 그리고 너희도 가족 구성원으로서 바른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결국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세대 간의 존중을 배우고 또 전통을 이해하고요. 공동체 의식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제 생일날 우리 큰아들 민준이가 카드를 썼는데요. 아빠 사랑해요 라고 쓰고 신씨 가족으로서 예의 있고 신사다운 민준이가 되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정말 뭉클했습니다. 마지막은요, 소비교육입니다.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도록 가르칩니다.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감정적으로 소비를 하는 것인가? 가난한 사람은 감정적으로 소비를 하고 부자는 가치를 보고 소비를 한다라는 말도 제가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돈을 쓰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 자제력과 통제력을 길러주는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육들이 아이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아이들의 거울은 엄마, 아빠라고 생각해요. 제일 먼저 아빠, 엄마의 행동을 배우고 또 말을 배우고, 그래서 아빠, 엄마가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빠 엄마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변화했고요. 제 아내도 더 변화하려고 노력하고요. 저희가 본이 되어야 아이들이 닮고 또 더 좋은 길로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빠가 운전을 할 때 양보를 한다든지, 길을 갈 때 어른들이 계시면 좀 짐을 드는 거를 도와준다든지, 그리고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음식점에서 음식을 갖다 주는 분들한테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아빠의 이런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행동이나 말을 보고 아이들이 따라하기 때문에 어떨 때 참 좋은 행동을 했을 때 뿌듯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는 아빠가 될 수 있는 건 사랑받는 자녀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 교육과 자녀 사랑은 대를 이어가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자랐거든요. 위로 누나 셋이고요. 늦둥이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셨습니다. 어렸을 때 가정의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사랑 표현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많이 포옹하고 또 사랑한다고 많이 말하고, 그때 당시는 또 그런 문화가 아니었었거든요. 또 뭐 저희가 생긴 것도 다 좀 외국 사람 같아가지고 가족끼리 포옹도 많이 하고 길거리에서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좀 쳐다보고 그랬거든요. 사실 누나랑 저는 뭐 세월이 지금 한참 지났지만 아직도 만나면 포옹하고 사랑해 누나, 사랑해 현춘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사랑을 넘치도록 주셨고요.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셨거든요. 그 사랑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받은 사랑을 깨달으니까요. 아빠의 역할이 더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받은 사랑을 다시 우리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게 되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을 볼 때 사랑은 참 위대한 유산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유산을 받은 아이들은 사회 곳곳으로 또 대를 이어서 사랑을 여기저기 나눠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훗날 기억하는 것은 뭘까요? 저는 값비싼 물건이 아니라 함께 웃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나눈 진심 어린 한마디,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아이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아이를 지탱해 줄 뿌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되기는 어렵지만요. 행복한 부모는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육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아는 기를 육, 아이 아를 쓰는데요. 동시에 기를 육, 나 아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인 나 스스로도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육아입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자라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아이의 마음속에 영혼이 피어 있을 아름다운 정원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진 아이와 가정을 사랑으로 잘 가꾸어 가시길 바랍니다.